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당한 진짜 북한 이야기 황진이 시간입니다. 이게 시작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그러게요. 애매하죠. 네. 자, 댓글 이야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하나만 좀 볼게요. 고정훈 님이 달아주신 댓글이에요. 방송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성국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고 말씀 잘하시고 잘생겼다고. 감사합니다. 이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까지 합해 개혁을 5번이나 했다는데 그 중에 2009년 합해 개혁이 가장 고통이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때 북한 동포들이 상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5번이나 했던 합해 개혁 중에 2009년 합해 개혁이 왜 가장 고통이 심했냐? 이것부터.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옛날에 그 했던 합해 개혁,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나마 조금씩 배급도 주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런 게 조금 많이 저축을 해놓던 거나 무슨 장사를 하던거나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미공급이 되고 장마당 세대가 되면서 이제 돈을 저축하고 자기 자본금이 생기고 그거를 다 했는데 어쨌든 많아졌잖아요. 옛날보다 돈이. 그런데 갑자기 합해 개혁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 그거를 이제 딱 물들었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한 2년, 3년 전에 탈북하신 분이 그거를 직접 당했는데 정말 강가에 가서 버리고 불 태우고. 이미 벌었던 돈을. 네. 그 돈을 마대로 그렇게 2마대를 버렸대요. 그러니까 여기를 자루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김일성이 초상화도 안 있고. 바쳤대요. 안 바치고 버렸대요. 그냥 가서. 통곡 치면서 더러워서. 버리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이 여기서 가지고 여기서 여기 가족이 북한으로 보내준 돈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은 뭐 중국 돈이나 뭐 달러나 이렇게 다 바꿔놓는데 그 사람은 북한 돈으로 다 바꿔놨대요.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물거품이 됐으니까 그랬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합해 교환을 5번을 해도 북한은 이렇게 간격이 있었어요. 정상적인 간격이 있다가 2009년도는 정말 너무 짧은 시기에 갑자기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합해 교환을 했고, 저는 그때 당시 북한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아들내미 동화를 사줘야 되는데 합해 교환을 딱 하니까 공업품 신발 장사들이 몽땅 포대를 닦아버려갖고 저희 아이들이 정말 그 깨진 동화를 신고 그 겨울 신발 신고 그 학교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합해 개헌이라는 것도 법적으로 제대로 되려면 나라에서 이미 한두 달 전에 공포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합해를 교환하겠으니까 은행에 와서 다 바꾸셔. 근데 북한은 이게 2009년도쯤 되면 이제는 북한의 모든 돈은 다 개인들이 돈주머니 배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나니까 북한 정권에서 돈을 저축하시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좋다. 이 돈을 다 백지화 시켜야겠다. 이래가지고 단기별, 너무 짧은 단기를 꽉 했기 때문에 2009년도가 가장 좀 강하게 타격을 받았어요. 웅길 씨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북한 돈을 안 가지고 있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계산 밑에 깔아놨는데 녹슬었죠. 문명하시구나. 제가 있을 때는 그 돈을 이런 서문이 들어서 포고문도 나오고 뭐냐면 돈을 막 버리지 말라, 막 대하지 말라. 그리고 초상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찢었어. 막 찢었고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보는 앞에서 잡아가는 게 그 사람을 묶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두뭉태기를 이런 두뭉태기를 1층 아직도 생각나 1층 1호 집인데 나가더니 반장한테 그 회원이 인민반장한테 해봐. 이 인민반장도 속았거든. 에이 하더니 바닥에 내가 딱 치니 두뭉태기가 빡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나중에 또 그걸 또 잘못했다고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고. 근데 그렇습니다. 그 2009년 합해 개혁이 제일 고통스러웠던 거는 북한이 90년대 중반에 러시아도 망하고 그리고 대북 압박
압박 정책 때문에 북한이 엄청 힘들어지고 배급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주민들이 자생 능력이 생겨났어요. 밀매하고 돈 벌어 들여오고 한마디로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다 보니까 자력갱생이라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기초가 형성되고 그만큼 재산도 많이 모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북한이 화폐 개혁 많이 하는 거는 평등을 맞춰야 하니까 어느 순간 확 다 깨버리고 돈을 똑같이 나눠줘서 그냥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모아놨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만큼 대북 압박으로 터져 나가면서 외부 정보, 외부 문물이 들어와서 막 시장 경제 활성화되고 하니까 돈이 많이 벌어놨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만큼 그때 시기에는 90년대 중반 고난행군을 거치면서 돈을 많이 모아놨던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 시장 경제가 그만큼 발전했던 상태에서 화폐 개혁을 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굉장히 컸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뭐 다시 화폐 개혁한다면 이번에는 북한 돈을 안 쓰고 뭐 시장에서 시금치를 사도 중국 돈이나 달러를 쓴다고 하니까 이제는 화폐 개혁도 안 먹히게 생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대북 압박 끊임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 어때요? 대북 압박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북한 인권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 얘기가 아니라 북한 주민을 살리는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더워요. 오늘 주제 북한의 여름 음식.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딱 정하면서 여름 음식 뭐 남자들은 잘 몰라요. 나는 음식 잘 모르고. 근데 난 뭐 여름에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음식 하면은 북한에서 무슨 뭐 사실 음식 요리보다도 그냥 음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서민 음식 오이냉국 이런 거 그냥 퍼 마시잖아요. 오이냉국을 그냥 어디 가나 그냥 오이냉국 퍼 마시고 막 이렇게 마시면서 살아. 그렇죠. 정말 그 우리 학교 때도 오이냉국. 네 정말 맛있죠. 근데 그 우리나라 보면은 삼계탕 뭐 이런 거를 여름이면은 보양식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먹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북한에서는 또 토끼곰, 뭐 개를 잡아먹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니까 토끼곰을 또 안 먹더라고요. 안 먹어요. 그죠? 근데 북한에서는 저는 여름이면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토끼도 기르고 이랬으니까 북한은 뭐 가축하면은 다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 여기 웃긴 게 네. 토끼고기 먹으면 그 심장이랑 콩팥이랑 기본 간이랑 이런 거 다 먹어야 되잖아요. 네. 뭐 토끼 뭐 심장이랑 간이랑 그거 다 같이 달라고 먹자 뭐 어쩌자 먹고 완전 그 눈이 커져 일단.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저희는 해마다 해 먹었는데 닭곰은 패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기운이 좋고 토끼곰은 좀 지그하게 오래 간다. 그러니까 영양이 오래 간다. 그래서 맞아. 그래서 저희는 여기 와서 북한에서의 닭곰하고 여기 와서의 닭곰이 다르더라고요. 방법 자체가.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게 영양식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봄, 여름, 겨울, 가을에도 삼계탕집은 항상 열려져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이제 저 집에 이제 야 어떻게 우리 아들이 막 아프고 이러면 야 저 닭 한 마리 모가지 비틀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닭 한 마리 먹는다는 게 그 해는 야 그래서 애가 조금 좀 괜찮아지면 야 자 저래 봐도 올 봄에 그래 올 여름에 닭 한 마리 먹으나요? 이 정도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닭곰에 대해서 되게 정말 좀 간절해요. 간절하고 그거 하나 먹으면 금방 내 몸이 좀 한기가 도는 것 같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그런 향수나 모든 그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니, 없어져요. 우리나라 오니까 그 삼계탕 먹으러 갔는데 우리는 보통 닭을 잡으면 이렇게 커가지고 이런 단지에다가 막 그쵸.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 그리고 맛있어. 근데 맛있죠. 여기는 요만해가지고 있잖아요. 물이야. 요거 근데 나는 그거 한 마리 다 먹는데 있잖아요. 내 체격을 보고 그거 다 먹으니까 사람들이 와 진짜 먹는 건 잘 먹는다 이러거든요. 그것도 한 마리야. 닭 한 마리 먹었다고 그래요. 맞아요. 딱 요만해가지고 물에 그냥 그거 영양 딱 비둘기처럼 있잖아요. 맞아. 비둘기만 해요. 진짜 조그매가지고. 삼계탕도 아니야 그건. 아니, 요만한 거를 딱 그러니까. 주면서 아니 그냥 소닭 작은 닭인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서 닭곰이라면 큰 닭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삼계탕 보게 되면 닭이 그냥 중닭이나 이런 닭 정도예요. 잘하다 많다. 예, 잘하다가 만닭. 예, 맞아요. 그리고 안에다가 무슨 이렇게 산산 뿌리같이 이렇게 두릅이랑 이런 거 가득 집어넣어가지고 괜히 계피만 크고 무게만 크고 북한에는 진짜 옹군 닭 한 마리여가지고 얼마나 실속 있는지 한 몰랐어요. 가정이면 4식구 먹어도 되는데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닭곰이 그 닭곰이다 하는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아우 그냥 네. 북한에서 먹던 닭곰이 생각나서 그냥 닭국이에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북한에서는 배고플 때 먹었으니까 맛있다고 하는데 아니 비주얼부터 달라가지고 예. 사이즈도 다르고 달라요. 그 환경 자체가 다르요. 북한은 자연 그대로 벌레도 잡아먹고 지렁이도 잡아먹고 뭐 여기는 안 막 그래? 이렇게 여기는 양계장에서 기르잖아요. 여기는 오. 양계장에서 이렇게 해서 그 빨리 키우겠고, 뭐지 빨리 자라겠고. 닭에다가 항생제 주사를 놓으면서 그러면서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때 몇 그램쯤 됐겠다 그러면 얘를 그냥 잡아가지고 치킨집에 삼계탕집에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양계장에서 햇빛도 제대로 못 보고 벌레나 지렁이나 뭐 이런 것도 못 잡아먹고 딱 세상에. 사료만 넣고 요렇게 먹다가 또 이렇게 먹어? 요렇게 가거든요. 맞아요. 자본주의는 닭도야 참. 아니, 그러- 그렇게 맞아요. 하니까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북한에서는 야 여름에 아프면은 야 북한에서 기운이 없으면은 닭 한 마리 먹으면은 패뜩 해가지고 그냥 바짝 일어서고 그렇단 말이에요. 계란 하나 먹으면 제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는데 생계란하고 꿀을 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꿀이 있잖아요. 물엿이다. 물엿이더라고요. 물엿이하고 계란을. 양계장에서 키우는 그 항생제 가득 들어가 있는 계란을 딱 주고 야 어떠니? 그러니까 사람 심리적으로 그게 있잖아요. 북한인 줄 알고 북한 계란이랑 어허, 북한 꿀인 그랬디. 줄 알고 심리적으로 이제 야 어떠니? 패뜩하지 않니? 하는데 나는 전혀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었거든요. 여기서 네, 여기서 제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처럼 생각을 하는데 북한하고 좀 많이 달라요. 달라. 네, 북한은 진짜 자연. 웰빙. 진짜. 응. 웰빙. 옹길 씨는 여름 음식을 뭐막 뭐 닥치는 아마 대로 그건 남북이 통일일 거예요 냉면은. 근데 냉면, 저는 네. 기억에 남는 게 옥류관, 정류관, 뭐 신흥관 솔직히 여기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데도 없지만 그쪽 그 옥류관, 청류관 국수보다 저는 이렇게 길주가 지금 뭐 첫사랑 사귀던 여자의 고향이었는데 길주 은덕원에서 하는 냉면인데 야 진짜 맛있었어요. 북천 국수집도 맛있어요. 그럼 각 맛있어요. 지역마다 알겠지? 근데 알았다고 해요. 봐요. 그 냉면인데 이게 북한은 그게 없잖아요. 냉장고가 없잖아요. 네, 있어도 맞아요. 뭐 전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찬물을 해서 뭐 얼음이 없으니까 찬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서 하는데 그게 냉면이 이렇게 조금 있으면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입원해서 그 좋아하던 사람이 입원해서 그 30리기를 그러니까 한 20km 되나? 야 자전거 타고 거기 조금만 있으면 굳어진다고 그 굳어지기 전에 또 그런 게 있어 북한 여자들은. 그걸 식기 전에 굳기 예. 전에. 아, 내가 아직도 그러잖아요. 그거 날라가지고 먹다가 진짜 알았어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아마 냉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북한 그 여름에면 그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요. 그 오이 막 따먹고 아까부터 어이 얘기만. 오이 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 아니 뭐가 다르냐면 여기 어이는 진짜 달라요. 그 어이에다가 옥파 썰어 넣고 양파 썰어 넣고 뭘 넣고 이렇게 해서 어이채를 만들더라고요. 맞아 맞지. 네. 북한 그 따위 없잖아요. 그냥 어이 썰고 오이 썰고 된장에도 막 풀고 뭐 쳐두고 뭐 그다음에 그냥 그 고춧가루 팍 조금 두고 막 해서 하여튼 어떻게 후딱 하는데 네. 시원하고 그게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딱 먹으면 입에 뭘 어이만 씹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씹히니까 그게 싫더라고. 그러니까 혼합된 맛이 나는 나는 왜 거죠. 오이 그거 그러냐면 기억에 정말 많이 나냐면 그 김일성이 죽으셨을 때 7월 8일 날에 죽었잖아요. 더구나. 그리고 그 7월 한 달은 그 애도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가는데 우리 그 특히 이게 반장, 단위원장 이런 애들은 정말 열성스럽게 울거든요. 막 울다가 더위 먹어가지고 까무러쳤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거기에 오이 냉국이랑 있더라고요. 그거를 막 먹이는 거예요. 근데 나도 막 까무러치고 싶었어요 그때. 그거 너무 먹고 더워서 그거 먹고 싶어서. 너무 더워가지고 맞아. 그럼 그거 먹을 수 있어서 그 막 그늘 한이 가지다가 맺혔구나.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막 그렇게 울지를 않았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내가 갈 길 틈이 없었어요. 거기 너무 멀어가지고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그래서 그게 너무 먹고 싶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끔 오이 냉국을 많이 해 먹긴 하지만 뭐 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은 얼음 그 에스키모 같은 거 잘 안 먹어요. 이제는 완전히 맞아요. 여름에도 아이스크림. 되게 뜨거운 커피 마시는데 초창기 왔을 때는 계속 그걸 사 먹었어요. 그 제일 처음에 사 먹었던 게 메로나라고. 예, 맞아. 제일 싸고 제일 맛있다 해가지고 그걸 정말 많이 먹고 야 내가 이 세상에서 맛본 중에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먹는데 북한에 있을 때는 항상 장사를 해가지고 그런 북한에도 그런 메로나처럼 고급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까까오. 그걸 입을 한번 일단 대면 하루에 20개 이상 먹어야 돼요. 계속 갈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있잖아요. 새하얀 그 사카린 물을 얼군 카카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카린. 사타가루를 그러니까 설탕을 넣고 얼음을 만들게 되면 바삭바삭하고 깨져요. 근데 이제 사카린 갖고 딱 얼구게 되면 천년 보석이에요. 다이아몬드예요. 진짜 딱딱해. 입에다 진짜? 넣게 되면 그거 가지고 한번 예, 대가리 맞아요. 맞추면 되잖아. 이빨 부러졌어요. 그거. 이빨 부러져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딱 조각을 내 가지고 물고 있으면 2~3시간을 가요. 사카린이. 예, 사카린이 안 깨져요. 그래가지고 항상 시장에 있을 때면 그걸 다른 사람들은 그 비싼 걸 먹으면 다 먹을 넘어갈 때는 행복한데 금방 사라져요. 근데 저는 먹을 넘어갈 때는 행복하진 않아요. 그냥 꿋꿋한 게 입안에 꾹 차 있는데 그래도 그 찬 온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때 그게 너무 좀 여름 인상에 음식이 남았어요. 근데 사카린이라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때는 얼음을 계속 물고 있었기 때문에 시원하다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사카린을 안 쓰니까 그냥 입에 넣으면 지가 알아서 녹아요. 그래서 재미없어서 지금은 그 더운 때는 더운 걸로. 저는 그냥 따뜻한 커피? 그 지금은 별로 이렇게 더운 여름이어도 찬 거 찾지 않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북한에서는 덥든 춥든 어쨌든 바깥에 나가서 일을 땡볕에 네.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더운 거를 정말 몸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늘에서 없이 여기는 대부분 지하철 다 그게 에어컨 나오죠. 버스에 나오죠. 실내에서 일하죠. 뭐 그렇게 막 더워가지고 막 더위 먹고 죽을 것 같이 막 힘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북한에 있을 때는 막 그 에어컨 없고 선풍기 없으면은 수건을 막 찬물에 샘물 같은 데 가서 젖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수건을 가지고 사람한테 볼까봐 막 온몸을 닦고 막 몰래 볼까봐 막 열으면서. 네. 그러니까 맞아. 안 볼 때 막 닦고 더워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항상 그 웃는 거 왜 북한에서 이렇게 북한에서 그 여름 보내는 방법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땀나. 더위도 싹 좀 사라져요. 그다음 안 움직여. 움직이지 말아야 돼. 덥다 막 하면 가만히 있어 임마 그런단 말이야.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건 다 같이 안 더워. 근데 여름 음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북한에서 이거 동물 이런 거 가지고 욕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어쩌겠습니까? 게장국 맞아. 게장국이 단고기 집은 동네마다 다 있지 않아요? 게고기가 북한에서는 최고의 보양식인데 이게 북한의 여름만 되면요 손바닥에 이렇게 껍질이 구멍이 동그랗게 이렇게 구멍은 아닌데 손바닥 벗겨지고. 껍데기 껍질이 벗겨지는. 동그랗게 벗겨지잖아요. 이렇게 막 벗겨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 게고기 먹어야 되겠구나 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네, 뭔 맞아요. 소린가 했단 어머, 말이에요. 우리 애들이 요즘에 벗겨진데 개고기 먹어야 되나? 비타민 부족인데 거기서는 각기병이라고 해가지고 개병 개병이라고. 동그랗게 벗겨지는 거 그게 비타민 부족. 비타민 부족인데 거기서는 그래서 게고기를 먹으면은 진짜 없어져 그게. 맞아요. 그래 재작년엔가 그 김정은이가 그게 단고기 국집을 좀 나라 법으로 이렇게 좀 많이 해라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예 김정은이가 세상에. 단고기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음식이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북한에서도 단고기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양강도 함경북도 해가지고 이렇게 단고기 국집을 크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 백성이 아니라 다 간부들인 간부지 거예요. 가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맨날 통화하니까 그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라에서 단고기집 게장국집 만들어 놨더니 그 보아놓은 놈이 새끼 개고기 먹고 나가서 점점 우리한테 더 개고기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고 나와서 힘이 더가지고 자기네한테 개고기 짓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거 다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구경
단고기 식당이 나왔는데 그 단고기 국영 단고기 식당이지만 그 값은 야매 가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 자체도 일반 주민들한테 게를 똥개를 다 야매로 사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일반 주민이 어떻게 가요? 돈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북한에도 그 여름 보양식이라고 이제 나라마다 단고기 국집 많이 만들려고 해가지고 지방에 많이 지금 생겨났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근데 북한에도 왜 이제는 1등 보양식인 거죠. 웃긴 게 그 중국에도 개 있단 말이에요. 야, 그 최근에 그 탈북이랑 시키면서 보면 돼지까지 북한에서 사온단 말이에요. 그쵸. 새끼 돼지 보냈어요, 저. 중국 사람들이 아니 예. 고기 먹겠다고 돼지까지 북에서 돼지고기 먹은 돼지예요. 예. 돼지고기를 사온다고 지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개도 사오고 그게 왜 이러냐고 하니까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맛있다는 거예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개도 맛있고 그리고 돼지고기도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지 정보원을 내가 내보내고 있어요. 거기 항상 사진을 찍어 보냈어. 자기 먹는다고. 그래서 어떠냐고 하니까 야 진짜 맛이 다르다고 그런다고 그래. 진짜 다르대.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중국 사람들이 북한 거를 계속 사 먹어요. 왜 맛있을까? 그러니까 중국 개고기는 기름이 너무 많아요. 잘 중국 먹어서. 중국 개는 고생해야 입밥도 맛있나? 맛이 없어 못 먹는데 북한의 개는 되게 벨이 얇고 맨 실고기예요. 그러니까 기름 비계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개밀수 했잖아요. 실고기 맞다. 예, 살코기를 북한에서 실고기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우리는 똥떼님이라고 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맨날 개를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그래요. 야, 니는 밥들이 남아 돌아가는데 왜 왜? 자꾸 우리 북조선 우리 저 조선개를 자꾸 싸냐 하니까 그러니까 너 조선개는 기름도 없고 고소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너 조선개를 사가지고 우리 그 목장 같은 데 와서 한 달만 먹여놓으면 10,000살이 진다. 그 상태에서 먹으면 비계하고 실고기가 알맞춤하게 된대요. 그러면 진짜 단고기 집들에서 최고의 맛인데 순수 중국 개는 맨 비계가 돼가지고 끓여놓으면 기름만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사 먹는다고. 북한은 사람만 그러더라고요. 불쌍한 게 아니고 개도 불쌍하네. 예, 그러니까. 그쵸. 저는 참 북한에서 내가 왔는데 아, 북한 그랬구나. 너무 서민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여기 와서 가끔씩 보면은 아 북한에서 무슨 북한에서 여기로 오신 분들이 요리사라고 해서 오시고 무슨 요리를 해놓고 북한에서 이런 요리도 먹고 저런 요리도 먹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 요리들은 먹어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북한에서? 예. 맛이 없어요 또. 맛이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아, 그래서? 다행이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요리여가지고 북한에서 그 저번에 언젠가 어떤 분이 근데 북한에서는 그때 막 그 무슨 중복이고 막 그럴 때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북한에서 이렇게 더울 때 뭐 먹어요 해서 닭 먹고 개 먹고 토끼 먹고 그래요. 이러니까 아 토끼 먹냐고 개 먹는 건 아는데 토끼도 먹냐고 그래서 먹는다고 그러니까 저번에 어떤 TV에서 보니까 어떤 분은 북한에서 이런 요리를 먹는다라고 이러면서 아니에요. 아니 난 모르겠다 이러니까 그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사람이 먹었다고 그 사람이 요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부인은 할 수 없고 근데 저는 못 먹었다니까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북한에서 이런 거 먹는다니까 북한에 되게 주민들이 다 먹는 줄 아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요리를 모르거든요. 아, 그 옛날에는 그거 같아요. 나라가 가난하면 음식 문화가 다 없어지고 한 군데 넣고 먹고 버리고 말아요. 네, 그냥 맞아요. 무슨 어디에 어디에 찻등 뭐 어디 뭐 이거 다 없고 그냥 한 곳에 넣고 그냥 꿀꿀이죽 하나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부대찌개란 게 있더라고요. 네, 부대찌개. 맞아요. 옛날부터 부대찌개. 아마 그건 네. 분명 네, 내가 들었어요. 나는 볼 때 가난한 시절에 생겨난 아 그게 부대찌개가 보면 송탄 부대찌개라고 미국 그 오산 송탄 예, 그쵸. 미군 부대에서 맞아요. 나오는- 미군 음식 먹고 햄이나 뭐 이런 거 버리는 걸 옛날에 주워서 이게 맞아요. 못 사는 남한 사람 그때 못 살 때 그걸 6.25 그때부터. 끝나고. 다시 끓여서 먹은 게 부대찌개가 됐대요. 아, 근데 솔직히 북한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막 오가자파. 와리와리. 와리와리. 꿀꿀이죽이다, 예, 꿀꿀이죽이다. 북한에는 와리와리. 두부, 김치 뭐 다 넣고 북한에서도 막 여러 가지를 막 다 넣고 쌀 넣고 마늘 넣고 고추 넣고 막 아, 이거 먹는 거 다 넣어 부글부글 일단. 끓는 거. 응, 응.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가끔씩 먹고 싶어서 그거는- 저는 집에서 먹어요 그렇게. 그거는 그 유미 씨가 배고파서 맛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아, 맞아요. 그거 맞아요. 저희가 하루에 한끼 먹을 때. 살던 지방에서 지금 좀 대표적인 여름 음식은 까리국수예요. 까이국수 뭐예요? 예, 까리라는 게 이렇게 가을에 이제 농마 전분을 빼고 나면 엉덩이가 있어요. 건더기. 그 건더기를 이제 농마 전분을 뽑고
건더기를 이제 제기를 잡아가지고 장 겨울을 그 지붕 꼭대기에서 말려요. 그래 이제 봄날에 되게 되면 그게 이제 까맣게 돼요. 그걸 절구에 빻아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제분을 내요. 그럼 이제 그게 결국은 감자 꺼풀이랑 그게 다 마른 껍데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기계 국수를 눌러요. 기계 국수를 누르면 새까매요. 새까만데 정말 영양가는 없는데 그게 정말 한 킬로를 국수를 불커 넣으면 8사발이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양이 항상 많아야 돼. 예, 제가 이제 거기서 40년을 살았잖아요. 해마다 이맘쯤 되면 까리 값이 최고예요. 그게 까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까리는 냉국에 먹으면 아려서 아린 맛이 나서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말 뜨거운 여름에도 북한 주민들은 6, 7월까지 그 까리국수를 3끼 중에 한 끼는 먹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된장국에 그 장국에 올려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중적인 그 북부 지방에 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감자가 많은 지방의 대중 음식은 서민 음식은 까리국수예요. 옥수수 국수나 밀국수는 고급이에요. 네. 우리 북청에는 건포국수라는 게 있었어요. 아 두더본 것 같아. 건포 여기 다시마잖아요. 다시마 국수인데 건포국수 정말 한두 끼는 먹을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은. 정말 그거 못 먹어요. 그거 먹으면 설사하고 새까만 국수인데 와 그냥 설사 그냥 쫙쫙 해요. 그냥 진짜 소나기처럼 해요. 그냥 진짜 그렇게 하는데 그건 미공급 때 저도 먹었거든요. 아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홈쇼핑으로 하는데 다이어트 식품으로 막 그거 막 팔고 있어. 인기 있고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저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건포국수라고 하는데 여기는 다시마 받고 팔아. 국수가 어디에 어떻게 좋고 저기에 저쪽에 좋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앉아가지고 저씨 거짓말 저거 먹고 설사 짜락짜락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이러는 거예요. 설사 짜락짜락 해야지 다이어트 되지. 설사 짜락짜락 맞아. 해야지 뱃속이 딱 나요 다이어트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포국수 아까 까리국수를 얘기해서 그런데 저희는 건포국수가 있었어요. 나 그 여름 얘기하면 그 생각나요. 그 수박을 훔쳐가지고 뭐 훔치는 거밖에 있어 그냥 그렇죠 수박 수박 딱 훔쳐가지고 참외 수박 있었어요? 뚜껑을 따요 이렇게. 뚜껑 따서 거기다가 막 설탕, 막 사탕가루 나가지고 그거 집어넣고 잘 살았네. 이렇게 넣고 다 훔치지. 아 설탕도 훔쳤어요? 넣고 도둑놈이네. 샘물토에다가 담가놔요. 네. 우리 봄이 담배 피울 때 샘물토에 제가 담가놓고 그거 지키고 있어야지. 주변에서 일하지. 아 그래요? 주변에서 막 일하고 있다가 계속 뭐 1분도 안 지나가는데 계속 돌아봐 그래. 그 산속에서 계속 돌아봐. 그러다가 내려가서 그거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최고급이네. 예, 근데 빠질 수 없는 게 이거예요. 함경남도 특산물 식당이라는 게 있었거든 북한에. 네. 옥류관보다 거기 더 많이 가요. 야, 옥류관은 맛이 갈려요. 어떤 분들은 맛있다는 추억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옥류관 갔다가 맛보고 오신 분들은 진짜 맛보신지 모르겠지만 뭐 밍밍하다 그랬던 거. 근데 실제 옥류관 국수는 밍밍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 뭐 드셔보셨겠네. 그죠? 전 모르고. 네. 닝닝하지 않고 매력은 있어. 이렇게 탁 뭔가 탁 매력이 딱 와닿아요. 그리고 냄새부터가 다르고 절대 닝닝하진 않고. 근데 제일 맛있는 게 함경남도 국수예요. 한경남도 북청국수 맛있다니까. 국수집 국수. 그러니까 진짜 진짜 북청 사가라. 이럴 때 보면 진짜. 이럴 때 보면 그 함경도 중에서 별명이 있는 지역이 함경남도란 말이에요. 지역마다 함경도 얄개, 홍원 참새, 덤배 북청, 덤배 북청, 덤배, 함주에 알게. 덤빈다 북청, 막 내가 진짜 덤비기네요. 단천방망이 뭐 별로 홍원 축구리. 예. 별게 다 있어요. 예. 어쨌건 그 양강도는 홍원보다 날강도잖아요. 맞아. 그거는 옛날에 최근에 생긴 거고 홍원보다 함경남도에서 함흥에 국수 야 그거 맛있는데 그 함흥에 가면 그 극장 옆에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 옆에 2층 아파트 있는데 그 2층에서 국수를 해요. 그 집에서 국수를 하는데 아무 때 가도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거기.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보안원도 와서 보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자리가 좁아가지고 서서 먹어. 맞아. 서서 먹었어. 그 막 사람 오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먹고 사람은 이쪽으로 가면서 먹고 이렇게 하고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거.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나 남한 좀 다른 게 여기는 맛집이라면은
TV로 방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다니는데 북한은 그러지도 않는데 입소문을 해서 참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경쟁력이 맞아요. 없으니까 거기 하나밖에 하긴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랑 좀 그거요. 거기는 경쟁력. 북한에서 그런 거 하자면 권력도 깨야 되고 음. 돈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뭐 그래 그런 사람이 몇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위치도 또 좋아야 되는 게 위치도 좋아하고. 예. 우리나라는 이게 다 회사들이니까 우리가 정심해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 식당에 가 무조건 밥을 먹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모든 여성들이 80%가 시장에 쏠리다 보니까 정심에 그 매대 40cm 짜리를 뚫고 들어갔다 나갔다 할 그럴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 시간에 왔던 누가 사면 없고, 그리고 시장 주변에 또 그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싼 그런 식당이 없기 때문에 항상 보면 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감자 녹말 국수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6, 70 그릇을 이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또 맞아. 이제 양동 있잖아요. 네, 양동이 맞아요. 옆에다가 이렇게 아이스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둥그렇게 막 고무줄 같은 걸로 매서 식지 말라고 얼음 둥둥 띄어갖고 한 조가 딱 나오는데 그릇을 밑에다가 쪼로록 뭐 14개 놓고 가운데다가 새살창 하나 놓고 그 꼭대기에 12개 놓고 또 놓고 이래서 완전 피라미드처럼 쌓고 이러고 막 집에 그 시장에 들어와요. 그럼 이제 점심시간 때는 여기서요? 아니요. 북한에서 북한, 네. 여름에 지금 일때 그러면 이제 공업품 매대나 이렇게 다 줄이 있어요. 그럼 야 너는 21호줄 너는 22호줄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조건 다 먹어요. 그 국수를. 왜냐면 그 국수가 양은 정말 작은데 물이 진짜 많은 거예요. 오이 냉국 이렇게 둥둥 떼어가지고. 근데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양적인 질을 따지지 않아요. 빨리 내가 점심에 좀 물이라도 배가 들썩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국수를 생국수라고 하잖아요. 금방 눌렀던 국수다 이래갖고 맞아. 실제 한 젓가락만 입에 넣으면 안에 다 따라 들어가요. 말리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서 6, 70 그릇이 그냥 눈이 깜빡할 새 팔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점심시간이면 그러니까 북한 시장에 그게 그냥 여름 풍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해 떨어지기 전에 이제 한 곳에 나오는데 해가 딱 떨어지게 되면 녹말 생국수보다는 두부밥이나 인조고기밥. 돼지국밥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햇빛이 따가워질 때는 냉면, 그다음에 햇빛이 좀 사라지면 그 인조고기밥하고 그렇게 두부밥을 많이 찾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동생이 그 청진역전 앞에 식당 민족식당이라고 이렇게 간부들 특히 보위원들이 도보위부 아마 정보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그런 좀 약간 아지트 같은 식당이었는데 그 옆에 그런 보면 식당이 카라오케 노래방도 있고 그다음에 당구장도 있었고 근데 동생이 원래 당구장 관리하고 식당 요리하고 접대를 같이 했었거든. 가 먹으면 지금도 잊지 않지는 게 딱 가면 거기서 당구 한 게임 하고 뭐 맥주 마시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옆에 보면 또 사우나도 있어요. 찜질방처럼. 샤워하고 나와서 딱 먹는데 간부지 그때는 그 순간만은 딱 신설로라고 여기도 신설로 신설로. 신설로 딱 놓고 노루고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 근데 말로는 노루고기. 진짜 사양노루라고 했는데 사양노루가 몸에 좋은 건 알잖아요. 진짜 사양노루인지 모르겠는데 냄새가 이게 향내 같은 게 나요. 진짜 고기가. 거기에서 응. 노루고기를 이렇게 불고기 해먹는 거예요. 신설로에 올려놓고. 아, 먹고 싶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배고파서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근데 이 일반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어서 그런지 좀 보기 드문 여기로 음식이잖아요. 말하면 여기는 신설로 없잖아요. 여기 있어요? 없지 여기 신설로? 있어요. 여기 신설로 신설로가 있어요. 없어요? 평양 면옥이랑 요런 가면은 있어요. 아 그게 그러니까 북한 음식이니까 신설로가 있고 여기로 말하면 뭐 샤브샤브 같은 거로 봐야 될까? 그죠? 그렇죠. 예. 아, 그쵸. 그렇게 딱 먹고 딱 끝나는데 냉면이 나오는 거예요. 냉면이 꽁고기 냉면. 진짜 꽁고기. 아, 맞아. 국수 딱 꽁고기. 해가지고. 꽁고기 딱 한 번 진짜 먹어봤는데. 북한스럽네. 아, 그 먹는데 그 냉면물이 진짜 시원하잖아요. 노루고기 먹고 술 한 잔 딱 먹고 그러다 보니 얼큰한 김에 그냥 쭉 들이키고. 아, 진짜 좋아하는데 그거. 꽁고기 딱 한 번 먹었는데 그냥 고기더라고요. 제 입에는 그냥. 콩고기는 그래요. 예. 2월 16일 때 꽁 한 번 내줬댔죠. 평양만 받았나? 평양만 받았나? 평양만 받았구나. 미안합니다. 꽁을 한 번씩 내줬는데 네. 닭보다 못하더라고. 닭보다 뭐 기름도 없고. 아. 예.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는 와서 정말 놀랐던 게 아니 여름에 제가 여기 딱 왔는데 아니 그 냉면을 왜 가위로 잘라요? 맞아 그거.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맞아. 왜냐면 북한에는 그 김치도 여름에 가위로 먹으러 잘라. 먹어야지. 그걸 이빨로 끊어 먹는 맛에 맞아. 여름에 냉면 먹는데 여기는 막 이게 시퍼런 머리 자르는 그런 가위 같은 거 주면서 이걸 이렇게 막 십자 이렇게 막 자르잖아요. 잘라달란 말도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막 잘라갖고 한번 화를 낸 적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음식에 정말 가위를 안 대요. 맞아, 맞아요. 가위라는 선으로 거는 다 왜 해요. 오직 이렇게 머리 네, 자르거나 맞아요. 천을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는 지금도 저는 안 적응 안 잘라요. 돼? 예. 네. 근데 언니처럼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가위 가지고 어떻게 가위 그렇지. 김치 자르고 감히. 음식 가위 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가위를 왜 음식에 음식을 잘라요? 아니, 어떻게 김치.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언니. 저는 가위 아직도 이게 맛을 김치도 해봐, 가위로 맛을 이렇게 쓰는데. 자르고 뭐 이렇게 되니까 도마에 그 김치 국물도 안 묻어서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는 냉면 뭐 음식을 먹게 되면 냉면이면 그냥 그 냉면으로 그냥 때를 이우는데 우리나라는 또 후식으로 냉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하고 마지막에 후식 후식으로 냉면도 어떤 있어요. 냉면이 나와가지고 주식도 아니고 고기 예, 집에 가면 주식도 있어요. 아니고 예, 그래가지고 잘 살아서 일어나 잘 살아서 그래. 예, 잘 살아서 일어나 해가지고 좀 놀랬던 것 같아 그때. 지금은 좀 별로 안 놀라는데 그때는 좀 놀라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야, 그 나라는 불도 안 오고 냉장고도 없는데 그 여름에 어떻게 시원한 거? 맞아요. 저희는 김치꿀이 냉장고예요. 땅 밑에 김치꿀 거. 안에다가 땅을 조금만 파가지고 이제 거기다 넣으면 그 맛이 냉장고에다 음식을 넣었다가 꺼내 먹으면 맛이 없어요. 정확히. 맞아요. 근데 맞아요. 김치움에다가 보관해서 그냥 먹으면 그 맛이에요. 그래갖고 저희는 내가 북한에서 40년 살면서도 글쎄 우리 여름에 냉장고 없이 났는데 그러고 네. 보니까 우리가 김치꿀을 많이 이용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안 됐어요. 고기 같은 경우는 저기 돼지고기, 개고기고도 소금에 절이거든요. 네, 그쵸. 다 독에다가 넣고 소금에 절이고 웬만하면 말린 거를 먹고 그러니까 소고기를 말려서 아니 그러니까 다른 버섯이나 채소 산나물 같은 같은 거는 거는 말리고 우리는 4월 12가 내 동생 생일이거든요. 남동생인데 그렇게 또 남동생은 뭐 누구 닮았니 뭐 닮았니 이러면서 그렇게 이뻐했어요 우리 집에서. 여자 둘이 남자 한 명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4월 10이면 돼지 한 마리, 개 한 마리 잡아요. 3일 있으면은 또 김일성 생일이잖아요. 근데 4월 12날이 잡아요. 그래가지고 명절이라고. 그거를 또 다 잡아가지고 항상 그 소금에 근데 예, 절여놓고 그랬었어요. 여름에. 아버지가 아주 그냥 김일성의 생일보다 아들 생일이 먼저네.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몰라 우리는 아들 생일에 잡아. 위대한 수령 누구 동지 만세 뭐 고맙습니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위대한 수령 뭐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쓰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동 사상을 아, 그랬대. 그렇게 했었어요. 아버지 원순이 고맙습니다. 이마, 네 아버지 내다. 유민의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야 그게 김일성이 밥 먹이 주니 김정일이 밥 벌어 먹이 주니 내가 벌어 먹이 주니 아버지 그치. 배고 타는 거 봤니? 맞아 다행이다. 진짜 대단해. 그리고 우리 북한에는, 무서워가지고. 그 여름에 그렇게 해서요. 오죽을 먹으면 진짜 좋다 오죽, 해가지고 저희는 맞아요. 이제 한 6월쯤 되게 되면 저희 좀 집안 구성이 좀 북한말로 잽이라거든요. 그럼 이제 성무수원지라는 게 있어요. 잽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좀 험하다. 그러니까 살차다. 집안이. 약간 개구쟁이다. 날친다. 개구쟁이 날치는 진짜. 보통 집안이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약간 좀 셌어요. 좀 그쪽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에서는 이렇게 무를 정화해서 내보내는 데를 수원지라고 해요. 근데 거기 가게 되면 대한민국처럼 기계로 무를 다 정화하는 게 아니고 표백제라는 그런 약을 물탱크에다 넣어가지고 무를 정화시켜갖고 일반 세대인데 그 표백제가 정말 세요. 그게 양이 진짜 악취가 심해요. 냄새가. 소독 냄새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원지에서 그 표백 관리하는 그 사람한테 야바사바 해가지고 그 표백을 한 3포대를 빼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이제 압록강 있잖아요. 압록강 그 좀 여울목이 쫄은 데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m 간격으로 이제 온 가족이 그물을 쓰고 그물을 쥐고 서 있어요. 그럼 제일 꼭대기에서 한 200m 꼭대기에서 저희 남편이 거기다 표백제를 쫙 뿌려요. 그러면 그 강에 있던 고기들이 히뜩히뜩 삭살. 뒤집혀서 또 내려? 쫙 내려오는데 이제 다 걸려요. 그러다 나니까 한 군데 서 있으면 고기를 다 못 잡아요. 그러니까 100m씩 간격을 잡아서 한 5명이 서 있으면 고기를 그래 건져요. 한 이만큼 건져요. 그러면 그 압록강 옆에서 그 고기를 진짜 그 고기라는 게 그 잡은 걸 소금을 딱 쳐놓고 쟁가비 뚜껑 딱 닫으면 그 고기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느라고 뿔뿔뿔 막 해요. 그럼 그걸 이제 거품 빼고 거기서 이제 오죽을 써먹는데 그러면 그걸 오죽을 써먹고 그런 거 올해 여름은 또 무탈하게 났다. 그러니까 그 오죽이라는 게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맞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도 저희 계곡에 가잖아요. 계곡에 놀러 가면은 요만한 고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술을 먹거나 뭐를 먹고 음료수 먹거나 이러면 통이 남잖아요. 거기다 네. 물을
해가지고 물병 같은데도 요만한 것까지 다 잡는 거예요. 잡고 거기서 자고 북한 텐트 치고, 탈북자들이? 텐트 치고 음. 자잖아요 거기서. 자고 다음 날이면 근데 한국은 남자들이 꼭 보통 일어나가지고 뭐라 하더만. 예. 우리는 꼭 우리가 하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남자들은 술 마시고 자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자들이? 일어날 때를 맞춰가지고 오죽을 써놔요. 그게 되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밥 쌀이랑 다 가지고 가가지고. 근데 지금도 저희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놀러 가면 사 먹는 거예요. 사실 네. 그게 여름철에 바다나 이런 데 가면 잡아먹는 맛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내가 있던 데도 그 동해 바다인데 그쪽에는 여기는 북한에서 속절개라고 하고 여기는 홍합이라고. 홍합, 네. 근데 북한 속절개는 진짜 그 바위에 붙어 있는 정말 거만 맛있어요. 따잖아요. 네. 칼 하나 들고 정말 쉬워요. 그 힘든 것도 아니라 진짜 뭐 어디 같이 놀러 갈 가족이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양식하지. 아니 양식 말고도 굉장히 많아. 해변가에 없던데. 많아. 그래서 많아. 그냥 죽겠어요. 그냥 들어가서 그 속쪽에 따는 게 정말 쉬워요. 그냥 뚝뚝뚝 하면 다 따지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철판에다가 밑에 불 피워놓고 철판에다가 가공도 안 해. 그대로 쫙 놔버려요. 그러면 쫙 끓다가 불 이렇게 되면 지들끼리 입 쭉 벌려. 그러면 그 채로 뭐 골라 넣지도 않고 거기서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선 거기에 톨 같은 게 있어요. 비업 달라붙는 거. 그거 금방 이렇게 해서 끊어버리고 그거 먹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딱 따가지고. 그게 너무 맛있거든. 맞지. 그거 정말 맞아. 맛있거든. 근데 그 맛을 한 번도 못 봤잖아. 여기는 날씨 틀어. 없잖아요. 거의 양식이고. 일단 나하고 같이 가요. 여름에 같이 가는 걸로. 네. 가는 네, 걸로. 같이 가요. 네. 다 같이 가는 걸로.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름이면 이렇게 막 바다도 막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은 항상 보면 동해 서해 바다 그쪽에 군사기지가 많아 그러든지 못 들어가. 예, 철창 다 이게 쳐놓고. 다 철장을 쳐놔가지고 무더운 여름이라도 이제 수영복 입고 뛰어놀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물에서 수영하고 이랬던 추억은 안 나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냥 아무 데 가나 텐트 치고 막 뛰어 들어가도 되더라고요. 나는 강가에서 하얀 빵캉통 있죠. 네, 맞아요. 그거에다가 스프링에다가 네. 빤스를 입고 상상이 안 돼. 이렇게 하고 예, 개구리 헤엄을 치고. 버렸어. 그때 13살 14살 때인가? 그때인데 남자애들이랑 다 같이 그렇게 놀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게 수영복도 정말 얼마나 예쁘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 때는 수영복이 다 개인이 부담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스프링을 이렇게 밑에 있잖아요. 런닝. 그걸 가운데를 딱 기본매요. 그러면 그래? 다리가 빠져가지고 그게 반츠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입고 압록강에 가서 이렇게 빵통에다가 턱을 딱 빼고 개구리처럼 상상이 헤엄을 되는데, 치고. 누나? 예. 아버지 런닝이 수영복이다. 예, 그랬는데 요 밑을 근데- 가운데만 매면 다리 2개 빠져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거 입고 오잖아요. 입고 온 다음에 실 뜯어갖고 아버지 또 입어. 다시 맞아요. 진짜 그랬는데? 맞아요. 그렇게 막 했던. 근데 지금은 그때도 옛날에 이제는 북한에는 그 압록강도 이번에 대북 제재하면서 출입 시간이 고정됐어요.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그리고 공민증 출생증을 지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애들이 아버지 벤츠 입고 나가 놀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 때도 옛날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압록강 철조망 만들어 놓고 이제는 북한 대북 주민들과 제재보다 아이들이고 예. 탈구할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좀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름에 더 힘들 것 같아요. 강도 마음대로 못 나가고 하니까. 힘들죠. 저기 닭 잡아봤어요? 웅길 씨가 여름 음식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해가지고 여름 전 군대에서 여름에 뭘 먹어요? 걔네 우리 사계절 똑같은데요. 염장무? 사계절 똑같아? 염장무하고 염장배추, 염장배추, 염장무 그거. 서해 그 무삼형제 예, 그냥 무로만 그냥 해 무배추 말린 그걸만 거. 해버리니까 어이 배추 볶음, 그다음에 배추 염장, 배추국. 거기다가 그냥 염장무 하나 추가. 오이나 뭐 김치 이런 거 아니 구경을 못했네. 감옥에서도 있는데 말이야. 내가 감옥 3번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이 감옥에 계속 들어가는 사람들은 노하우가 있어요. 그쵸. 진짜 그 사람들은 절대 안 주고 옷을 탁 여니까 여기서 꼬꼬지야 하잖아요. 근데 그 개콘 하듯이 개콘, 예. 근데 옷 탁 여니까 주머니가 너무 많아.
주머니가 너무 많아요. 한 15개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틈 남은 그 옷을 수리해요, 자꾸 이렇게. 그리고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 앉아 있으면 그 완전 그 몇 년 대물림 죄수들한테 물리고 해온 그 때가 짜질짜질한 담요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실을 착, 나도 굳이 참 잘했어. 실을 착 뽑아 이렇게 착 뽑아서 딱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착 감아 이렇게. 감옥에서 하루 종일 뭐 하나 그거만 한다고 이렇게 누가 보니까 싹 그래서 저녁에 되면 동그란 게 실이 마련돼요. 그래서 바늘까지 바늘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만들어서 자체로. 바늘 없이 동줄 2개로 꿰매요. 바늘 없이. 그런 방법도 있어.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주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화장실 나갈 때 그 대기실은 화장실이 안에 없었어요. 이런 샘물통에다가 그 지금 우리 생수통 그거 9개인지 넣고 그쪽에 12명이 들어가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대기실에. 와, 근데 그 화장실이 그게 모자라니까 거기다가 서변을 보고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 봐야 되겠는데 한 사람이 그거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다 버려야 되는데 밑에 또 개호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지면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는 줄 알아? 싹 이렇게 갖고 벽에다가 병 그 주둥아리를 이렇게 딱 대가지고 쫙 쏟으니까 소리도 안 나고 내려가네. 그럼요. 근데 여름이니까 냄새가 계속 쏟으니까 냄새가 기가 막혀. 그리고 담벼 타고 풀이 올라가는데 그거 다 죽고. 어쨌거나 내가 말하자는 건 그 화장실이 좁으니까 밖에 나간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 그 배추 그리고 뭐 풀 이런 거 막 밟아가지고 말라붙고 한 것들까지 다 주워요. 그거 걸어가면서 다 주워서 다른 주머니에 넣어. 거기서 그거 모아가지고 그걸 빡빡빡빡 털고 뭐 해가지고 이쪽 주머니에서 비닐봉다리 꺼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떡떡떡떡 뜯어가지고 나 지금 김치 담그는 거야. 봉다리에다 탁 넣고 그다음에 거기다 물을 두고 그다음에 이쪽 주머니에서 소금 넣고 고춧가루도 넣어요 거기다가. 그럼 어느 주머니에 또 보니까 마늘도 있어. 세상에. 하여튼 그렇게 넣어서 봉다리 매가지고 겨드랑이에 끼워 이렇게. 그럼 익으니까. 야, 진짜 하루 지나니까 와, 그렇게 먹는데 정말 맛있는 거야. 잘했겠어요. 김치가. 주머니 소리 하니까 북한 군대 때도 그랬어요. 주머니에다가 만내기 여기다 넣고 여기다 고춧가루 넣고 그래가 자기만 딱 채먹고 자기만 찍어놓고. 지 가까운 애들만 옆에서 딱 적셔서. 근데 이 자식은 딱 해가지고 딱 해갖고 밥 먹을 때 이렇게 해서 마시고 이렇게 마시고 꺼내서 먹고. 근데 그 냄새가 쫙 퍼져오고. 도끼로 지금 겨드랑이로 자국깨나- 익힌다는 게 너무 자국깨 나면 그거 없어진다니까.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뭐 어느덧 북한의 시간이 음식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그러게요. 지나갑니다. 네. 저 분명히 그 옛날에는 북한에도 음식이 다양하게 있었고 제 기억에도 어느 지역에 가면 뭐가 맛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뭐가 맛있고 분명 이런 기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마 그 통일이 빨리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통의 그 음식, 특히 북한의 음식 문화가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럼 황당한 진짜 북한 이야기 황진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